아깝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87년 헌정체제 이후에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지, 무능, 독단에서 비롯된 정치적 현실만이 아니라 검찰을 위한 검찰의 대한민국 공화국의 폐해, 실정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주권재민주의, 그리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권력분립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 행정, 입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하는 헌법의 정신이고 헌법의 명령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찰공화국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국민에 선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대통령과 인연 있는 특수부 또는 검사, 수사관들 130여 명이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군감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포진하면서 행정각부를 감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 행정체계를 무시하는 제2의 최준수 사태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 법무장관, 이현성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리고 중앙지검 반포 1, 2, 3 부장이 모두 윤석열 사단이라고 일컬어진 점에서 어찌 보면 김건희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공화국의 완성은 시행령 통치에 의한 것입니다. 익히 지난 1년 동안 수많이 많이 봤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여러 시행령 정치, 즉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안부 검찰국 신설,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국정원 신용검증센터 등 법률의 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회의 입법권 권력 분립을 형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회가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제2의 긴급조치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행령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 확대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적 대응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실패에는 우선적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의한 인사검증요청을 거친 전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이었습니다. 비록 학폭절 사건을 모를 수 없었고 몰랐다면 중대한 그리고 무능한 인사참사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행정각부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상위기관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그 상위기관의 국무총리, 독립기관의 공처장 등의 행정각부를 임사검증하는 자체가 권력분립을 형해하고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총경 이상의 인사를 담당하는 경찰물 신설 또한 소위 밀정이라고 일컬어진 김순호를 임명하는 것 또한 경찰을 검찰에 예속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국정원에 의한 국가보안수사는 내년 1월 국가정보원의 대북 수사권 이양을 막으려는 여론조선용 기획수사라고 보입니다. 우선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대를 지향하는 화려한 원훈을 복부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알 수 없는 국정원의 대공합동수사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보안법 수사, 압수수색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국정원 내부적으로 이른바 올드보이의 회귀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국정원 전직 직원들 100여 명은 지난 2022년 3월 5일 여의도에 모여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공수사국장은 현재 국정원 제2차장으로 확연하게 복귀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민주노총 소속 조합의 1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큰 글씨가 쓰여진 점퍼를 입은 국가정보원과 그리고 500여 명 이르는 경찰들 이를 보면서 과연 이들이 민노총을 여전히 간첩, 빨갱이로 몰려고 하는 맥가적 광기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검찰공화국의 시행통치위원 이혼성에 불과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의 실종입니다.
지지하는 국민이라도 또 야당이라도 함께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 정치에 기반한 갈라치기 공격, 혐오를 통해 지지 기반을 더 공부하는 움직임에 아예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갈등과 반목의 주된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윤석열 정부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계획에도 없고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고 현재에도 초래되고 있는 영상기기 이전은 12구 이태원 참사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날리면 사건이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윤석열 풍자 만화 사건, 애교 참사, 굴욕욕의 등 그 모든 것의 중앙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습니다. 6.3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접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한일 합의 또한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분 등장하고 미국에서 자유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은 수사와 기소권을 쥔 공안검사의 자유이고 마유의 일을 실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87년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라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40%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도 문제지만 국정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찰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청와대 뒷산에서 거대한 촛불의 물결과 함께 들려오는 아침 햇살을 들으며 자책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평화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규탄하고 심판하는 시기도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에서 반민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